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S-오일이 9조 2,500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신설하는 샤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와 S-오일이 어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와 포항, 부산과 경남 주민들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어로 매를 뜻하는 샤힌 프로젝트.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자회사인 S-오일을 통해 울산의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온산 국가산단에 건설되며 9조 2,580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 석유화학 복합시설입니다. 울산시와 S-오일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샤힌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This Shaheen project will help S-Oil to add the chemical portion from the current 12% to 25%. S-오일은 건설과 운영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와 포항, 부산과 경남 지역 주민도 적극 고용하고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각종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년 1월부터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 S-오일을 포함한 석유화학업계의 인허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복합시설은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석유화학 기초 유분과 합성 소재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도 생산하게 됩니다. 직접 고용은 400여 명, 건설 기간 하루 최대 17,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3조 원 이상의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귀야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23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귀야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의 공공골프장과 공공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섭 시의원은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간 12만 명이 넘는 울산의 골프 애호가들이 타 지역에 소비하는 유출액이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협동조합 형식의 골프클럽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장년층의 즐길거리를 위해 공공파크골프장을 추가 건립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박인서 의원은 점자블록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김예나 의원은 방사능 방제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흙먼지로 뒤덮이는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다며 주기적인 관리와 함께 점자블록 설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김예나 의원은 내년 남구의 방사능 방제 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35% 감소했고 재원의 99%가 시 보조금이라며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울산의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1.86% 하락했습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6개월 연속 하락으로 하락폭도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간 울산의 전세 가격도 1.88% 하락했으며 다만 월세는 0.01% 소폭 반등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경제단체와 양대노총,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역경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기관과 단체들은 지역경제 활력 복원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등에 적극 나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사업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울산상공회의소는 법인세 인하 등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가 시와 구군 간 모든 직급에서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정칠학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행정직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은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어 시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강화해 모든 직급에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와 구군이 교류직위를 지정해 2년 이내에 상호 파견을 실시하는 계획인사 교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김철옥 신임 울산시 체육회장으로부터 당선 소감과 체육회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어제 치러진 울산광역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김철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 당선인 초대해서 앞으로 울산체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울산 체육 발전을 돕는 체육특보에서 시체육수장인 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부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민선 2기 울산 체육회장 그 선거에서 체육인, 특히 대의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요. 그 당선의 기쁨보다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우리 체육회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또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동안 울산시 생활체육회장을 또 오랜 기간 또 역임하셨고, 네.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 울산시 체육회 부회장과 이사 등을 거치면서 울산체육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울산체육 어떻게 변화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우선 그 우리 체육회는 종목 그 협회가 이제 정식 그 등록된 협회가 55개가 있는데, 이 이제 체육 행사나 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울산시에 그 정산을 하는 것이 요즘은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렵고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시체육회의 정산 업무는 체육회에서 직접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특히 학교 체육 또 전문 체육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생활 체육은 저희가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저변도 확대하고 또 생활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울산시 체육회가 지금보다 발전하려면 역시 투자를 또 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죠. 그러자면 시의회 협조가 꼭 필요할 텐데요. 김 당선인께서는 울산시의원으로 3번이나 역임하셨는데 당연히 의회와 유대감이 좀 깊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자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예산 편성권은 우리 시 정부에서 하는 거고 또 승인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하는데요. 우리 시의원들께서 가장 그 우리 민원의 다양한 욕구 또 그걸 해결하는 중에서도 우리 체육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울산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나. 예, 우리 예산 울산광역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우리 체육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울산체육의 또 약점이라면 대학팀이나 실업팀이 다른 지역보다 좀 약해서 선수들을 키워놔도 다른 지역에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내 실업팀을 더 많이 창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끊임없이 들려왔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체육을 봐서는 초중고 학교 체육이 우리 체육의 근간이 되고요. 실업팀은 종목 그 협회 어느 종목이든 실업팀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선수들이 마지막 그 진로가 실업팀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울산시 그 실업팀이
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 비인기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몇 개 종목은 꾸준히 실업팀 창단을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창단하기 위해서는 평균 5, 6억 이상의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5, 6억이나. 그래서 네. 우선은 그 종목에 우수 선수를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제 우수 선수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울산에서 예양심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 이 문제. 끝으로 질문합니다만, 알려진 얘기인데 전임 회장과 사무처장의 갈등으로 갈라진 체육계의 또 화합이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포함해서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 휴전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봉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체육회 내에 직원들이 우리 울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 2월 23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화합하고 봉합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또 이렇게 내비쳐 주셨는데요. 네, 제5대 울산시 체육회 김철욱 회장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통합 관제체계 구축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단지와 인근 지역에 유해 화학물질 복합 감지기 32개를 설치하고 확산 예측 프로그램 등 통합 관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유해 화학물질 농도와 환경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주민 긴급대피 명령과 재난상황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별로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울주군은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1등급을,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2등급, 범죄 분야는 5등급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폐계량기 수백 톤을 무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동도시가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도시가스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폐기물을 무단 수집한 업체 관계자 등 2명에게도 벌금 800만 원과 200만 원의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약 5년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정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계량기 657톤을 무허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한방병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면허를 대여한 한약사 2명과 무자격 조제자 1명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연말연시인 만큼 각종 범죄와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와 주취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 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하수관로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필터를 개발해서 특허 출원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연구 모임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필터를 개발한 결과 기존 필터보다 악취가 95% 저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공기 밸브의 연장 설치가 가능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지주형 악취 저감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이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열 의자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화정 주공 아파트와 한마음회관 등 13곳에 온열 의자 27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36곳에 44개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